안녕하세요. 프렌치 에꼴입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1년 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딱 12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1년이 됐네요. 자,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데 올해에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했고, 그렇죠. 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만나는 거를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참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봐주시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쁘네요. 2020년 마지막 날에 전해드리는 프랑스 뉴스. 자, 또 시작해 볼게요. 프랑스에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식 업계가 또 많이 힘든 상황이죠. 프랑스는 특히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통금도 발령이 된 상태고, 그래서 당연히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죠. Avec l'annonce par le gouvernement, mardi 29 décembre, de l'instauration d'un couvre-feu étendu de 18 heures à 6 heures dans les départements les plus touchés par l'épidémie de COVID-19, la réouverture semble encore loin pour les restaurateurs. 자, avec l'annonce. 자, annonce 하면은 뭔가를 알리는 거. 알림, 발표, 공고, 통지, 안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뭉뚱그려서는 대부분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Par le gouvernement, mardi 29 décembre. mardi 29 décembre는 삽입구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Par le gouvernement. 자, 정부에 의한 발표예요. 그런데 어떤 발표냐면 여기서는 를 뭐뭐에 대한 발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instauration. instaurer 하면은 뭔가를 창설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만들어졌나요? 제정이라고 보셔도 되고 d'un couvre-feu. couvre-feu가 통금이죠. 자, 다시 통금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통금이 생겼어요. étendu 하면은 펼쳐진, 뭔가가 넓은, 광범위한 거예요. 자, 어떻게 펼쳐졌냐면 결국 뭐가 이렇게 길어졌냐면 확장이 된 거예요. 확장이 됐냐면 원래는 아마 저녁 밤 9시부터였나요? 밤 8시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8시부터 6시까지 통금이었는데 18heur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로 확장된 통금의 실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instauration. 다시 이렇게 제정이 된 거니까, 만들어진 거니까 그 통금에 대한 정부의 발표로 avec 가지는 뭐뭐와 함께잖아요. 사람이 오면은 뭐뭐와 함께, 어떤 사물이 오면 뭐뭐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뭐로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부의 발표로 어디에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어느 지역에서 dans les départements les plus touchés par l'épidémie de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 touché는 타격을 받다라는 뜻이 있죠. les plus touché니까 최상급,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그 피해가 큰 département 하면은 행정구역의 도, 지방, 어떤 행정부서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지방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지방에 통금이 6시부터 아침 6시로 확장이 됐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로 La réouverture semble encore loin pour les restaurateurs. réouverture, 다시 문을 여는 거죠. 가 semble, 뭐뭐한 것 같아요. encore, 여전히
loin, 먼 것 같아요. 누구에게? pour les restaurateurs. restaurant이 레스토랑, 식당. restaurateur는 그 식당 업자, 레스토랑 업자를 얘기를 하겠죠. 경영자. 즉, 그 외식업자라고 하면 될까요? 외식업체에게는 여전히 그 다시 문을 여는 게 영업을 재개를 하는 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à Lorient, Morbihan, 자, 이 지역에서 l'établissement de Paul Conan est lui aussi toujours fermé. 자, l'établissement de Paul Conan. 자, 이거는 그 주인 이름이겠죠? 자, l'établissement은 기관, 상점, 회사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즉, 그 장소, 그 건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établissement scolaire. 뒤에 형용사 scolaires,가 붙으면 그게 자체로 학교가 되는 거고, 교육기관이 되는 거고, établissement, 메디칼, 에타블리스먼 이렇게 형용사가 붙으면서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에타블리스먼, 이볼 꺼너네 그 가게, 여기서는 가게라고 보면 되겠죠. 그 가게도 리오시 또한 toujours fermé, 여전히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en cuisine, 부엌에서는 c'est le grand rush. 자, rush 하면은 자, 이게 영어에서 온 단어가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확실하진 않고요. 그래서 불어식으로 hush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쇄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인파,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퀘벡주에 있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체류를 했었고, 분명히 퀘벡 불어는 차이가 많이 나요.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프랑스에 살 때만 해도 방송을 보면 가끔씩 이제 퀘벡 불어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셀린 디옹이나 이렇게 몇몇 유명한 퀘벡 그런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퀘벡 불어를 듣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 자지러져요.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발음이 특이하고, 표현이나 이런 억양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연변에서 듣는 한국말하고 우리나라에서 듣는 한국말하고 약간 차이? 이거는 지역적인 비하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국에서 듣는 한국말이 있고 약간 그 중국 지역에서 예전부터 살아오셨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 그거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퀘벡 불어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촌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억양도 좀 특이하고 하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 퀘벡주에서 이제 살아보니까 퀘벡 불어를 접하잖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프랑스 불어와는 다르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100%다 알아듣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억양도 굉장히 특이하고, 또 여기가 캐나다가 영어권이잖아요. 퀘벡만 빼고는. 그래서 여기에도 영어권 지역이 따로 있어요. 영어만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어만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두 언어가 공존하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대신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불어 영어를 다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소위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스타벅스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2개 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어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퀘벡 불어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또 프랑스식 불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저는 이곳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불어를 여기서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죠.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또 프랑스식 불어를 문법으로 배우는데 막상 밖에 나오면 이제 퀘벡 불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억양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고 표현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제가 그 퀘벡에 와서 처음에 퀘벡 불어를 듣고 굉장히 좀 이상하다. 왜냐면 저도 프랑스식 불어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다, 웃기다, 왜 이렇게 쓸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의외로 프랑스에서 쓰는 프랑스어, 즉 프랑스에서 쓰는 불어가 의외로 영어식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뭐 쇼핑을 하다라고 하는 것도 불어로 뭐라고 하죠? faire du shopping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쇼핑은 말 그대로 영어에서 온 그런 단어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rush를 봐도 제가 어원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영어식 표현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케벡 불어와 프랑스식 불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쉽지 않은 거는 영어랑 굉장히 많이 섞인 단어들이 많아요. 영어 단어 자체를 같이 쓰기도 하고 엉글리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어 그 표현이 바로 불어로 이제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곳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자주자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발음 rush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mais en cuisine 부엌에서는 c'est le grand rush, 즉 정신없이 그 주문이 밀려온다는 거겠죠. Le restaurateur prépare les commandes à emporter du nouvel an. Le restaurateur, 그 외식업체, 외식업자들, 즉 레스토랑 주인도 그렇고 거기서 뭐 셰프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prépare les commandes, 주문을 준비를 해요. 어떤 주문이냐면 à emporter. 제가 이전에 그 스키장에서도 얘기했죠. Les semaines à venir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뭐뭐 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à emporter. 이게 테이크아웃이에요. 즉 du nouvel an. 새해에 테이크아웃 할 주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Il en a reçu 4 fois plus que pour le réveillon de Noël. Il en a reçu 4 fois plus. 4배를 더 많이 받았죠. 뭐를 받았냐면 엉은 드 플러스 명사가 엉이 된 거죠. 뭐가 받았겠어요? 주문이겠죠. Il a reçu 4 fois plus de commande가 되겠죠. de commande. 주문의 4배 이상이 되는 주문을 받았죠. 이게 엉으로 간 거겠죠. 뭐를 위해서? pour le réveillon de Noël. 자, réveillon 하면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만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éveillon de Noël이 있잖아요. réveillon de Nouvel An 이라고 하면은 새해 만찬이 되는 거고 그 바로 12월 31일 새해 전날 그렇죠. 하는 만찬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le réveillon de Noël이니까 크리스마스 만찬이 되겠네요. 2부에 하는 거. 여기서는 자, 이 레스토랑의 4배나 더 많은 주문을 받았죠. 노엘, 즉 크리스마스 만찬 때보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만찬을 위해서 보다 4배나 더 많은 주문을 받았어요. 그 새해 만찬을 위해서. 자, 여기서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레스토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때가 되면 사람들 다 이제 외식하고 다 파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주문을 해서 이제 집에서 먹는 거죠. 가족들끼리.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